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의 보스 피알랑 김무석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제가 공항에 와 있는데요. 대만이 드디어 주베룩이 런칭이 돼서 제가 그 런칭 행사에 또 강의를 또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이미 제가 한 6년 동안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환자분들도 찾고 있는 시술이기도 하죠. 실제로 상당히 또 궁금한 것도 많고 관심도가 엄청 높아 있어요. 그래서 또 강의를 초청을 해줘서 제가 또 가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곧 8시 50분 비행기 타고 가면 저녁이죠. 밤에 도착을 해서 자고 바로 다음날 아침부터 스케줄을 쭉 하고 1박 2일 아주 빡신 1박 2일 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베룩에 대한 궁금했던 내용들을 Q&A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으니 자, 지금부터 쭉 한번 보실까요? 스킨 부스터와 콜라겐 부스터의 경계는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사실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부를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총칭해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 중에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만들어주는 걸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스킨 부스터 개념 안에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이 주베룩은 둘 다 개념에 맞고요. 좀 더 요즘에는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콜라겐은 단백질이죠. 단백질, 우리 피부에 있는 단백질 덩어리고 종류가 20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피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라겐이 콜라겐 1하고 콜라겐 3, 이 두 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 탄력이라든지 피부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이 둘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베룩은 폴리락틱 애시드고요. 이 성분들이 피부에 들어갔을 때 분해가 계속 되면서 분해되는 산물들이 콜라겐을 만들게끔 하는 자극을 주는 그런 성분이죠. 그래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주사를 했을 때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끔 도움을 주는 생체에 적합한 물질, 그래서 그 바이오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콜라겐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고요. 이거는 좀 콜라겐과 좀 다른 성분입니다. 그래서 같은 개념은 아니고요. 콜라겐은 또 따로 있죠. 요즘에 레티젠이라고 해서 실제로 또 주사 콜라겐이 직접 들어가 있는 그 주사를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니까 엄연히 이 둘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위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가급적이면 한 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주베룩은 스킨 부스터니까 피부 표면에다가 주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골고루 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보통은 반병이나 한 병이나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양을 쓸 수가 있는데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탄력이나 어떤 특정 부분의 볼륨이나 탄력을 좀 만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해결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시술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체적으로 시술해서 콜라겐이 많이 만들어지게 한 다음에 피부 표면에 있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되게 탄력 있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의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특정 부분을 커버하려면 필러죠, 그거는.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깔아주는 방법의 시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얼굴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부 다 깔아서 피부의 탄력도를 훨씬 더 높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병 정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진짜 빵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우리 직원들이 알아. 오늘 진짜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따 뵙겠습니다. 대만 고고싱. 와. 뭐 드셨나요? 아니, 기내식 그냥 비빔밥. 여기 딱 있네. 저기 딱 중간에 왼쪽에 빨갛게 있네. 헬로. 너무 크게 있어서 깜짝 놀랐네. 땡큐. 내일 그래도 런칭 행사니까 되게 또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 항상 이런 건 아닙니다. 항상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또 의전 서비스를 받아보기도 하고요. 아유, 감사하네요. 춥게 추웠어. 네, 좋죠? 대박. 한번 하고. (100일이고요)
여기서 찍으면 되겠다. 좋아라. 여기서 올라서 이렇게 올라갔나? 이렇게 올라갔지. 뭐 좀 시원한 거라도 좀 마시자. 너무 덥다. 주베룩 제조사인 반 글로벌에서 해외 사업 총괄하고 있는 안정표라고 합니다. 저는 바인 글로벌 해외 영업팀 연윤주대입니다. 화이팅! 눈 밑에 있는 것들이 꺼져가지고 그걸 팽팽하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시술을 한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보통 우리가 이런 주베룩 시술은 필러랑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특히 눈 밑 같은 경우는요, 피부가 얇아져 있는 부분도 문제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공간, 지방이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눈 밑에 있는 공간이 상당히 해부학적으로 비어져 있는 경우죠. 그냥 기본적으로 주베룩 볼륨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채워줄 수는 있지만 상당히 많이 꺼져 있는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약하게 좀 꺼져 있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베룩 볼륨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깊은 경우나 처짐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주베룩 볼륨으로 하기에는 횟수가 너무 많이 늘거나 양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방법은 오래 선호되지는 않습니다. 한 번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양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써야 되고요. 반복해서 시술을 해야 되다 보면 오히려 결절이나 이런 위험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고 살짝만 교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가능, 그러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함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 밑 가로주름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잔주름이고 표면적으로 있는 주름이죠. 근데 생각보다 이런 주름을 해결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베룩을 하려면 아주 표면에 그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손 주사를 하는 방법도 괜찮고요. 아니면 아예 미라젯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인젝터, 주사기가 있거든요. 그 주사기를 이용해서 촘촘하게 하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이게 딱 교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가 특히 눈 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얇은 데다가 그 얇은 부분에 상당히 그러니까 주름이 이미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단 주베룩이나 리쥬란이나 아니면 그냥 뭐 다양한 스킨 부스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주베룩 역시 되게 도움은 되지만 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을 희석해서 골고루 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 전체를 잡을 때는 주베룩, 목에 있는 깊은 주름을 쓸 때는 주베룩 볼륨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탄력을 좋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 전체를 주베룩 볼륨으로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주름의 상태라든지 깊이에 따라서 시술 방법은 다 결정될 수 있고요. 주베룩 볼륨 모두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이제 필러를 맞았다고 하면 그 층은 아주 깊은 층에다가 보통 필러를 하셨을 거예요. 주베룩 볼륨은 피하 지방층 부분에 시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훨씬 더 그보다는 표면, 겉에 시술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술할 때는 깊은 층에 필러가 들어갔지만 위에 있는 피부의 컨디션을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방법이다 보니까 예전에 시술하셨다고 하더라도 시술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베룩 볼륨을 필러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피부 표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피부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마리오네트 주름은 사실 어느 하나만의 문제라고 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실제로는 조직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약해져 있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그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서 물론 이제 콜라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베룩 볼륨을 통해서 안쪽을 채워서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가능한 문제고요. 근데 너무 심하고 처짐도가 심하고 늘어짐이 심하다고 한다면 단순하게 그 치료만으로는 힘듭니다. 그래서 너무 심한 경우는 필러를 써야죠. 그래서 약간 주베룩 볼륨은 너무 심하게 있는 부분까지 교정을 목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이 한 자리에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좀 더 좀 단단해진다거나 결절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시술과 함께 시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리오넷의 주름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라고 답변 드릴 수 있겠네요.
저는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냐면 많이 꺼져 있는 거라든지 좀 넓게 깔려져 있는 흉터들을 안쪽에서부터 개선시켜주는 목적으로는 주베록 볼륨이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드름 흉터 치료할 때는 그냥 단순하게 레이저 치료를 하거나 바늘 들어가는 고주파를 쓴다거나 다양한 이런 방법으로 시술을 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좀 개념으로 좀 치료를 하냐면 흉터가 반복되고 흉터가 생길 정도면 그 안쪽에 있는 조직들은 상당히 단단하고 안 좋아져 있는 흉살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데다가 레이저를 치료하고 시술을 해본들 결국은 좋은 환경으로부터 올라올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주베록 볼륨이나 주베록 같은 시술을 통해서 표면에 들어갈지 깊게 들어갈지를 정하고, 물론 흉터에 따라서 좀 깊은 부분들은 깊게 들어가야 될 거고 아주 얕은 주름들은 얕게 시술을 해서라도 그렇게 시술을 하면 그 부분에 있는 조직의 환경이 되게 좋아지게 되죠. 그럼 콜라겐도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진피에 있는 환경이나 그 밑에 있는 피하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건강해지고 좋아지면 우리가 다른 레이저를 했을 때 훨씬 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재생이 되고 좋아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니까 실제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레이저나 단독으로 시술을 했다면 요즘에는 섬세하고 정교하게 시술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라젯 같은 리들리스 인젝터를 사용을 해서 그 부분의 흉터를 좀 더 함께 치료해주는 그 방법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거죠. 인디언 주름에도 도움되죠. 그러니까 지금 다들 보면 질문의 방식들이 팔자 주름에 도움돼요, 인디언 주름에 도움돼요, 마리오넷에 도움돼요, 꺼진 데에 도움돼요, 이렇게 물어보시죠. 자, 이런 개념 자체가 전부 다 되게 필러의 느낌으로 접근을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인디언 주름에 생겼다고 해서 인디언 주름에만 주베록 볼륨을 시술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도 골고루 깔아주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이 시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자, 주베록은 시술하고 난 뒤에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2,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기다려 보면서 가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탄탄해지면서 당겨지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인디언 밴드가 되게 심하지 않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서 시술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너무 꺼져 있거나 너무 심하면 결국은 주베록 볼륨을 좀 더 많이 양을 써야 되거나 전체적으로 좀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는 그냥 너무 심해, 너무 많이 꺼져 있는 분들, 너무 많이 꺼져 있는 분들은 주베록 볼륨으로만으로는 시술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만 조금만 탄력만 있어도 좀 개선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인디언 밴드도 주베록 볼륨으로 치료하죠. 이거는 부위에 따라 다르고 목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스컬트라 같은 경우는 물론 예전에도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가장 오랫동안 나와 있었던 제품이기도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뒤에 후발주자로 나온 게 주베록이고, 요거는 스컬트라라는 건 타입이 다르죠. 스컬트라는 L타입이는 DL타입. 주베록 쪽은 주베록이 훨씬 더 입자가 부드럽고 쉽게 또 깨지는 약한 쪽의 반응을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조직에 대한 반응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결절의 위험도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낮은 걸로 되어 있죠.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따지고 보면 좀 더 빠른 볼륨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스컬트라를 좀 많이 권하는 편이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자연스럽고 전반적으로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주베록 볼륨을 많이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우리가 어떤 이런 뒷볼 같은 이런 뒷볼 부분은 푹 파져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위에 있는 우리가 광대뼈 아래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상당히 비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필러로 다 채운다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양도 많이 들어가고, 그 들어간 양 때문에 또 무게로 인해서 다시 피부가 처지는 듯한 느낌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강한 쪽은 저는 좀 더 스컬트라를 좀 많이 쓰게 되고요. 앞쪽 부분 좀 더 전반적인 개선을 원하는, 우리가 좀 정면을 보는 쪽, 바라보는 쪽은 주베록 볼륨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둘 다 추천하는 편이긴 한데요. 리쥬란의 경우는 이건 연혈 DNA를 활용한 거다 보니까 그 DNA는 결국은 세포 분열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되죠. 민감한 피부나 염증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걸 빠르게 개선시켜주는 목적으로는 리쥬란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주베록 같은 경우는 주사를 했다고 했을 때 바로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라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좀 되게 피부가 민감하다,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 내가 좀 항노화 목적으로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한다면 초반에는 리쥬란을 좀 사용을 하다가 주베록을 통해서 점점점 그 시간을 좀 더 길게 끌고 나가는 방법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쥬란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한 달이나 한 달 반 간격 주기로 보통 시술이 반복적으로 들어가지만, 주베록 같은 경우는 똑같이 그것도 한 달 간격으로 한 두세 번 시술이 들어가지만 결국은 그 반복적인 시술로 최소 6개월 이상 쭉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이제 좀 빠르게 해결할 건지 좀 길게 끌고 갈 건지, 민감한 걸 바로 해결할 건지, 내가 항노화 목적으로 좀 길게 관리하면서 유지를 할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레티젠이랑 주베룩이랑 같이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주베룩은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부스터고 레티젠은 콜라겐 그 자체잖아요. 근데 콜라겐이 들어가면 콜라겐이 구조적으로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콜라겐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또 콜라겐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부산 산물들이 나오죠. 그리고 주베룩은 그런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때 그런 부산 산물들이 있으면 콜라겐이 훨씬 더 잘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에 주베룩과 레티젠을 좀 번갈아 가면서 시술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주베룩의 효과도 좀 길게 끌고 가고 그다음에 콜라겐도 잘 유지되게끔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쓰는 것도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보통 주베룩하고 리프팅 시술들, 대표적으로 울세라 써마지 같은 시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보통 시술하게 될 때 주베룩보다는 울세라 같은 시술들을 먼저 하고 난 뒤 주사를 하는 편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주사가 들어가고 나면 그 주사가 들어간 것 때문에 초음파가 들어갔을 때 그 굴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생겨서 원하는 층이나 좀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시술을 하고 난 뒤에 보통 주사를 놓는 편이고요. 다음에 아니면 당일 시술할 땐 그렇고 다른 날 시술할 때는 사실 별개로 그냥 시술을 하는 편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울세라나 써마지 시술은 다 같이 시술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주베룩이 들어갔을 때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이 들어가고 나면 얘네들이 열에 조금 취약해요. 열에 약해서 열이 좀 들어가게 되면 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녹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부드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성격 때문에 훨씬 더 그 반응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시술할 때 항상 이런 주사를 하고 난 뒤에 고주파를 함께 사용을 해서 시술을 좀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시술은 좋으니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각 병원마다 노하우에 따라서 고객에 맞춰서 상담받고 시술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또 제가 또 행사 또 참석도 해야 되고 해서 또 거기에서 또 시간 될 때 또 여러 가지 또 질문들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영전으로 갈까요? 고고고! 오늘 이렇게 보시다시피 주베룩이 대만에서는 런칭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아직은 경험이 그렇게 이제 길게 팔로우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저의 경험이 되게 또 중요한지라 오늘 이렇게 초청받고 제가 이렇게 와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베룩은 저는 6년 정도 꾸준히 사용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 시술이 정말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술인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는 여드름 흉터라든지 흉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시술을 했다면 지금은 노화를 예방하고 그다음에 안티에이징에 대한 개념으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더 좋아지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제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주베룩 런칭 행사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큰 성공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베룩 볼륨은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 달 반 간격으로 시술을 했을 때 두세 번 정도 시술을 하면 거의 1년에서 1년 반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제가 한 1년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1년 뒤에 오세요라고 얘기해보면 1년 뒤에 안 오시더라고요. 1년 반쯤 돼서 오셔서 좀 꺼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다시 또 맞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베룩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으로 한 두세 번 해도 상관이 없고요. 주베룩 볼륨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양을 골고루 까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역시 이제 반응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시간을 짧게 하는 것보다 약간 시간에 여유를 두는 게 좋아서 예전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한 달 반 간격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약간 병원마다 그다음에 약간 희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속건조라고 하는 거는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고 힘을 주려고 하는 힘이 약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사실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주베룩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베룩은 반복적인 시술을 통해서 피부 힘이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단순히 주베룩만으로는 내가 빠른 효과를 좀 기대한다면 조금 어렵습니다. 요즘에 리쥬란 HB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스킨발브 같은 다른 제품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되게 빠른 반응들을 보이기 때문에 내가 속건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당히 좋고요. 물론 이제 주베룩 같은 경우는 어쨌든 피부 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에 있는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의 양도 많이 만들어주면서 동시에 피부 장벽도 튼튼해지고 모든 게 다 건강해지는 쪽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속 건조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술하기보다는 그런 거를 해결이 되다 보니까 속 건조가 따라 좋아지는 경우가 많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 당장 급해 한다면 조금 주베룩은 반복된 시술로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도 조금 오래 걸려도 돼. 하지만 나 천천히 해서라도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베룩이 엄청 좋은 시술인 거죠. 혈관이 좀 더 확장이 돼 있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그 자체로도 수분이 되게 건조해지고 피부가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혈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로 인한 반응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면서 염증 반응이 좀 더 쉽게 유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미세한 손상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환경을 좀 좋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건데 스킨보톡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또 수축도 시켜주고 염증 물질을 좀 완화시켜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주베룩은 이를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켜주는 데 좀 포커싱을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베룩을 한다고 해서 홍조가 좋아지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홍조에 대한 다른 치료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우리가 홍조에 대한 치료를 해보면 레이저 시술도 하게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같은 것도 사용하게 되고 주베룩도 사용을 하지만 주베룩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환경들을 상당히 좋게 개선을 하고 나면 다른 시술들을 통해서 훨씬 더 그 반응들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물론 주베룩을 시술을 하는 경우 홍조가 되게 그냥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주베룩 하면 홍조 무조건 좋아져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거든요. 주베룩으로 환경을 좋게 만들고 나면 홍조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는 어떤 염증 반응이든 뭔가 있을 때 시술을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부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주베룩을 하게 되면 주베룩이 또 물론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또 이것도 염증을 또 유도하는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 기존에 있는 피부 오염이 좀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들도 좀 더 많이 회복을 시켜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훨씬 더 나중에 그런 피부염이 좀 더 피부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하기보다 피부염이 좀 있다고 한다면 그걸 좀 약을 복용을 하든 바르는 걸 좀 하시든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해서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주고 난 뒤에 좀 주베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피부에 직접 주사가 들어가는 거는 피부에 영향을 보통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게 전신으로 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 굳이 수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애기한테 혹시라도 모를 영향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수유 중에는 가급적이면 시술하지 않는 거를 좀 더 권해드리고요. 수유가 끝나고 난 뒤에 시술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사실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 같은 시술들은 예방 겸 치료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는 분들은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50대 넘어가는 분들의 경우는 이미 볼륨이 너무 많이 꺼져 있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단순하게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만으로 시술했을 때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60대가 넘어가는 분들은 탄력도도 떨어지고 볼륨도 줄고 늘어짐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의 교정도 같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서 단순하게 그렇게 60대 이상 시술을 하는 경우에 너무 자연스럽기만 하고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함께 고려해서 시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베룩이 좋은 이유는 모든 환자들한테 적응증을 가지고 시술할 수 있다는 거고요. 오늘 세미나에 엄청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찾아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주베룩의 인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베룩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고 그 시술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의사만 되게 막 관심이 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지금 이렇게 일반 사람들한테도 주베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잘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는 되게 그 시술을 많이 한다더라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서 대만에서도 주베룩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막상 시술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고 그 노하우가 아직까지 많지 않다 보니까 오늘 그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한 몸에 오늘 받았습니다. 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인스타에 팔로우가 갑자기 확 늘었어. 깜짝 놀랐어요. 강의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다 누르셨나봐. 그래서, 자, 정말 이제 이 주베룩이 정말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이 주베룩이 더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분들이 시술을 받고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다음에 또 우리 또 건강하게 웃으면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